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4살 한국 여자 대 22살 베트남 여자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 여자하고는 말이 더 안 통해요. 최소한의 소통 노력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해외 여성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거죠. 모든 여성이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인 트렌드가 그렇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주계를 보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거와 또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료가 뭐냐면 국제결혼 중개업체, 여기를 통해서 결혼한 분들, 여기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답변한 거죠. 한국 남자가 답변하고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냐 없었냐를 설문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13개인가 됩니다. 항목이. 그 중에서 갈등을 겪었다라는 항목은 파란색이고요. 갈등을 겪지 않았다라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50%인데 50% 넘어가는 거는 의사소통 문제 말고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 한 15% 아니면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결론이 뭐였냐? 언어 문제 말고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가 어디 자료인가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가부 자료였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통계 포털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항목이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을 아마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의사소통 문제, 갈등을 겪었다 50.9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문 같은 경우는 양자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개 합치면 다 100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면 부부간 성생활 문제 12.7밖에 안 나옵니다. 갈등을 겪었다. 우리나라가 잭스리스가 40%인 거를 감안하면 엄청난 격차예요.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많이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놀란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배우자와 내 가족의 불화 10.5밖에 안 됩니다. 한국 자료는 다른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있는데 꽤 높게 나와요. 10.5면 10커플 중에 한 커플 정도만 조금 불화가 있고 나머지 9커플은 갈등을 겪지 않았다예요. 이 정도면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국제결혼한 외국 여성하고 고부 갈등 있는 거를 많이 부각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통계상으로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게 가사활동 불성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 말이겠죠. 11.7입니다. 그러면 10커플 중에 딱 한 커플 정도면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흐신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는 가사활동에 대해서 갈등을 겪은 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겔에 글을 올린 분 말씀처럼 언어 문제 말고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부부 간의 성생활 문제, 이거는 격차가 워낙 커서 상당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후반 20대 아들, 딸을 둔 남성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공감을 합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자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나요, 진짜. 더 이상 폭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들이 폭주하는 걸 자시해서도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결과물이 사실 저는 저출산이라고 보거든요. 저출산이 심해진 지가 20년이 지났고,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민을 받지 않으면 구조가 유지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안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특별히 요구하는 거 있나요? 집을 해오라고 하나요?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요구를 많이 하는 거는 여성 쪽이에요. 남자들은 요구하는 거 거의 없어요. 허들을 여자들이 다 올려놨다니까? 그리고 결혼이 늦어진 것도 여성분들이 계속 늦게 간 거예요. 20대 때는 좀 즐기고
또 경력 쌓겠다 등등등. 남자들이 그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뭐 딸 가진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만약에 뭐 국제 결혼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그 경우는 사실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드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부모님들한테도 긍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여성분들이 잘못된 사상, 피해의식, 그리고 과도한 요구, 의무는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은 결혼하기 너무 힘들어요. 결혼할 메리트도 못 느껴요.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들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을 보다 넓은 연령대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어야지만이 한국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자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가지고 조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가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입니다. GDP는 13이고 GNP가 3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렇게 엘프들이 넘쳐난다는 동유럽 국가들을 보면 GNP가 우리나라 절반이나 30%밖에 안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돈 버는 것에 있어서 꿀릴 게 없습니다. 서유럽 혹은 북유럽은 잘 사는 나라가 많지만 솔직히 미국, 일본, 중동 국가 빼고 우리나라만큼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외국어 공부해서 국제연애와 결혼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유럽이 이쪽이죠. 동유럽이 요거는 CIA에서 분류한 거고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이제 UN에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유럽 중에서 이제 서유럽에 좀 붙어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절반보다 높은 나라들은 일부 있습니다. 딱 제가 보니까 러시아가 절반보다 조금 밑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자료로 14,000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벨라루스가 7,900, 몰도바가 6,300, 조지아 7,600, 북마케도니아 7,300, 세르비아 10,00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럽의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유럽에 가까울수록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가리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폴란드도 그렇고요. 소득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4,800달러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거나 30% 정도 수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예전에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었습니다. 아침밥 차려달라고 하면 강 큰 남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1990년대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화면을 가져온 건데 여기 PD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대에는 여성들의 급격한 사회 진출로 가부장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다. 그래서 이제 PD가 여기 질문을 한 거거든요. 20대는 뭐라고 강 큰 남자로 분류했냐고 하면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아무래도 20대면 신혼부부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30대의 강 큰 남자는 아침에 밥 달라고 큰 소리 치는 남자. 40대는 40대의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60대의 강 큰 남자는 퇴직금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 남자라고. 이런 강 큰 남자 시리즈가 1990년대 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들은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고 하면 남자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맞벌이고 그러면야 남자들이 뭐 이런 거 요구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여성들이 남자들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아침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도 아침 이야기인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침밥 차리는 건 전날 준비하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아침에 초밥까지 하는 건 무리지만 그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밥과 국, 불고기류,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 5에서 6까지 그게 답니다. 아마 그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중매술사에 나왔던 것 중에서 연봉 5억 CEO가 아침밥 해달라고 하는 여자를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아침밥 가능한 여성을. 아마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식재료가 좋은 게 들어가서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별 것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뭐 그때 5억 CEO 같은 경우는 그때 아침밥을 보니까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사실 뭐 남자들이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기본만 하면 되는 건데 맞벌이 부부는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만은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전날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뭐 아침 같은 경우 뭐 밥이야 전기밥솥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국은 미리 해 놓으면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밑반찬이야 그냥 몇 개 꺼내서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의외로 놀란 게 뭐냐면 이거 찾다 보니까 파리쿡이라고 물론 여기가 요리 관련된 커뮤니티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나이대가 좀 높은 요초로 알고 있습니다. 40, 50 정도가 많은 커뮤니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6월달 글인데 전업주부인분 남편 아침밥 해주나요? 조회수도 17,000이면 꽤 많네요. 요즘 남자들이 아침밥을 안 해준다고 난리네요. 하니까 여기 댓글이 전반적으로 아침밥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한 20%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해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침밥 당연히 해주죠. 그리고 또 밑에 댓글에 보면 전업이면서 아침 먹고 싶다는데 안 해준다는 건 문제죠. 애 핑계는 핑계가 안 돼요. 전업일 때는 꼭 해줘야죠. 전업주부는 전업으로 주부 일하는 건데 안 차리면 계약 위반이죠. 전업이면 그 남자한테 취업을 했는데 남자가 안 원하는 거면 모를까 취업했고 원하는데 밥을 안 해주면 근무 태만이죠. 저 맞벌이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둔 전업이지만 이게 질문사항인지 질문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전업이 아침도 안 해주면 이게 질문이 되나요? 파리국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이대가 제가 좀 높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밥 해야 된다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좀 한번 보시죠. 참 황당한 건데 뭐냐면 남편의 아침 도시락을 만드는 컨텐츠 찍었다가 여초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 유튜버. 한 여성이 신랑에게 줄 도시락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자 여성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도 달린 건데 자 새벽 6시에 싸는 신랑 도시락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빨리 만드는 메뉴로 이게 왜 욕먹을 짓이에요? 자 댓글을 뭐라고 써놨냐고 하면 부모님이 알면 속이 찢어질 듯 딸내미 고생스럽게 키워서 다 큰 성인을 만들어 놓았더니 하는 짓이 고작 같은 성인인 남편 점심 도시락을 싸기라니 그것도 본인이 출근하면서 본인도 출근하는데 대체 왜 남편 도시락을 싸시는 건가요? 왜 같이 출근하는데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야 하는 건지 이거 바보들 아니에요? 이 사람도 출근한다면서요. 그럼 이 여성도 본인 도시락 싸는 거겠지. 본인 도시락도 싸고 신랑 도시락도 같이 싸는 거죠. 뭐 요리 안 해봤어요? 아니 밥이야. 어차피 뭐 1인분이나 2인분이나 특별하게 노동이 들어가는 건 없죠. 반찬? 반찬은 조금 더 시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차피 똑같은 재료, 똑같은 걸로 하면 양만 약간 플러스 알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햄이네. 햄이면 1인분을 뭐 여기 반 정도 하면 나머지 1인분 요 반으로 하면 되지. 뭐 엄청나게 양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손만 몇 번 더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 요초에서는 이 멍충이들이 보면 왜 남편 도시락을 싸시는 건가요? 아니 본인 거 싸면서 같이 한 거라고 난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욕먹을 거 없죠. 본인은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수익 창출하는데 또 이게 하나의 뭐랄까요, 틈새죠. 요즘은 이런 컨셉의 여성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거가 이제 유튜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요초에서 좌표를 찍어가지고 욕을 하냐고요. 어? 본인들은 본인들은 몰라. 왜 뭐 하긴 요리도 할 줄 모르는 여성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것 같은데 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아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